당신이 늘 늦는 진짜 이유,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다. 오늘도 그는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있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다. 시계를 보니 이미 20분이 지났다. 또다시 늦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며 그는 생각했다. 내일은 꼭 일찍 나가야지.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이 늘 늦는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모른다. 당신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언제나 5분, 10분, 때로는 30분씩 늦는 그 사람. 약속 시간에 도착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 그 친구. 우리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무책임하다고, 시간 개념이 없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늘 늦는 사람들의 뇌는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다. 성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이 실제로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느긋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1분이 실제로는 77초처럼 느껴진다. 반면 성취지향적이고 긴장감이 높은 사람들은 1분을 58초로 인식한다. 단 18초의 차이지만 이것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엄청난 시간 격차를 만들어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연구 결과, 시간 인식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일반인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시간 맹목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뇌의 실행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며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매번 늦으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여기에는 계획 오류라는 심리학적 함정이 숨어 있다.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이 현상은 인간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무시하고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말한다. 늘 늦는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이번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준비 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90% 이상이 지연 행동을 한다고 답했다. 그중 25%는 만성적인 미루기 증후군을 보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루기와 늦음의 악순환은 단순한 시간 관리 실패를 넘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늘 늦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늦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출발을 늦춘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도착함으로써 불편한 시간을 최소화하려 한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를 더 확인하고 고치다가 결국 늦게 되는 것이다. 늘 늦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케냐에서 40년간 야생 원숭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낮은 서열의 원숭이들은 심장 동맥에 플라크가 가득 차 있었고 심장마비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로 입증되었다. 1만 8천 명의 공무원을 추적 조사한 결과 직급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많았고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았다. 늘 늦는 사람들은 매일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약속 시간에 맞춰 달려가면서 심장은 두근거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 뇌는 멀티태스킹을 강요받으며 인지적으로 극도의 부담을 겪는다. 몸은 투쟁 도피 반응 상태로 전환되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만성적으로 늙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대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주관적 웰빙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늘 늦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점차 신뢰를 잃는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방해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키며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결국 승진 기회를 잃고 경력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늘 늦는 습관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나가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재학습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잘못 추정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준비 시간, 이동 시간, 작업 완료 시간을 예상치와 실제 소요 시간으로 기록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모든 일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샤워하는데 5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5분이 걸린다. 차로 10분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주차하고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25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모든 예상 시간에 완충 시간을 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여유를 두라고 권한다. 평소 20분 걸리는 길이라면 30분을 잡아야 한다.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엘리베이터 대기, 주차 공간 찾기 등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상담한 내담자 중 89%가 이 방법으로 늦는 습관을 개선했다. 세 번째는 하나 더 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이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이메일 하나만 더 확인하고 설거지만 하고 화분에만 물을 주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결국 늦게 만든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하고 출발 5분 전 알람을 설정해서 그 즉시 문을 나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머리 스타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료가 100% 완성되지 않아도 일단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늦음 뒤에 숨겨진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불안 때문인가? 통제력에 대한 욕구 때문인가? 관심받고 싶은 무의식적 바람 때문인가? 어린 시절 부모가 늘 재촉했던 트라우마 때문인가? 이런 깊은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표면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최근 연구들은 심리치료가 만성적 지각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시간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을 재구성하고 불안을 다루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시간의 흐름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8주간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시간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기술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앱들은 이동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주고 출발해야 할 시간을 알려준다. 시각적 타이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하루 일정을 시각화하는 캘린더 앱은 하루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늘 늦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원래 늦는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변화는 가능하다.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새로운 습관을 학습하고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수백 명의 만성적으로 늦던 사람들이 변화에 성공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늦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다. 무책임함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였다. 불안과 완벽주의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 원인을 다루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했다. 시간 감각을 재훈련했다. 그리고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그는 약속 장소에 5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농담을 던졌다. 너 진짜 너 맞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 맞아. 변한 나. 그의 가슴 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평화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며 달려가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곧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늘 늦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마음이, 삶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진짜 원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당신이 늘 늦는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라. 대신 물어보라.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늦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그 여정 끝에서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존중받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늘 늦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변화하려는 의지는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하루 15분 일찍 출발해보라.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늘 늦는 습관을 고치는 더 많은 심리학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 되어 보세요.